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고립무원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결국에 원달러 환율 장중에 1,37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더욱더 크게 우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마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투자 전략은 무엇일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또 가스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스 대란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주들 앞으로 어떤 움직임 보일지 함께 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가 참 이 자원을 가지고 계속 좀 무기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면서 이 가스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좀 상승폭을 확대하는 이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이슈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러시아가 이제 9월 2일 날 가스관 이제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서 지금 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31일서부터 9월 3일까지 노르트 스트림 1에 대한 이제 송유관을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이제 중단을 했고요. 일단 오일 누수에 따른 이제 부품 고장이 발생을 했는데 부품 수급이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무기한으로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의 이렇게 가스 공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유럽 천연가스 시장 비교적 좀 안정세를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8월 중순에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최근 들어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그래도 이제 작년 8월 대비는 3배 이상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 내에서는 러시아가 지금은 가스를 잠궈 놓은 그런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또 마음에 내키면 또 열 수 있다라는 또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일단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석유 관련된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정유 관련주들은 지금 2% 넘는 그런 이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석유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3에서 12%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크게 이제 대비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제 가격 인상 때문에 적자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지역에 LNG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 중심으로는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관련 개발 관련된 그 종목이라고 그러죠. 이제 종합상사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유럽은 이제는 좀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건지 워낙에 지금 계속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관을 풀었다가 다시 또 잠갔다가 반복하는 모습들 나타나면서 지금 또 한 번 이 가스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 가스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인 걸까요? 지금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서로 다 엇갈린 시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현 시점에서의 이 가스 관련주들의 신규 접근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가스주는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거와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유럽 내에 이제 가스 재고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이 지금 천연가스 재고를 열심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뭐 동절기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재고를 많이 최대한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가스 저장 시설의 85% 가까이 지금 채워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독일을 비롯한 이제 유럽 각국에서 동절기에 들어도 실질적으로 가스에 대한 수급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섞인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그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유럽 각국이 천연가스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이제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막상 동절기에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가스 가격이 그렇게 강하게 오름세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천연가스의 구매처를 러시아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러시아산 이제 감축하기 전에 러시아산 비중이 이제 40% 정도 됐는데요. 이걸 10%로 감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가스 비중이 55%였는데 최근에 10%대 초반까지도 낮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기타 서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 지역으로 최근 들어 이제 확대하는 그런 이제 다변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스를 중단한다,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해도 유럽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충분히 획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내년부터는 미국의 세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증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세일가스에 관련된 현재 생산량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세일가스에 대한 다시 채취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섞인 전망치가 있는 거고요. 또 부정적인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년보다 만약 겨울에 춥게 더 이제 추운 겨울이 닥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에너지원 부족에 대한 우려는 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재고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년 정도의 추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재고량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중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를 상당 부분 지금 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부족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상이변으로 겨울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언제든지 다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내년에 천연가스 재고량,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천연가스 재고량을 충분히 마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년 되면 재고 부족이 다시 시장에서 불거질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수급이 조금 안정화돼 있다라고 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하는 것보다는 내년을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 시나리오에 아마 중간선을 아마 택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겨울에 어떤 이제 상황이 이제 경제 환경이거나 기후 환경이거나 아니면 뭐 수요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관련주들에 대한 뭐 추가적인 뭐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단기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인 이후에 하반기 이제 4분기 이후에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가 자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무기화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유럽 각국들도 여기에 좀 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꼭 러시아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이 천연가스 비중을 조금씩 높이면서 지금 재고를 많이 늘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또 없는 게 우리가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의 신규 접근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시각 좀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지금 이 가스와 관련돼서 뭐 가스 관련주만 국내 시장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종합 상사 관련주들도 좀 오름세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천연가스라고 하는 게 가스 자체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또 사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뭐 유리 대란, 뭐 산업 전 분야의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촉발된 이 천연가스 이 공급난으로 반사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원자재 이제 생산 뭐 그런 재료로도 사용되고요,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석유와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천연가스에서 뭐 납타 같은 것도 이제 생산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뭐 납타는 이제 화학 연료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품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것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이제 뭐 최근 들어 많이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암모니아에서 가장 많이 추출하는 게 이제 암모니아를 분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질소와 그다음에 수소로 나눌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질소는 질소 관련된 이제 화학 비료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모니아의 생산량이 차질을 빚는다라고 하게 되면 화학 비료를 생산하는 생산량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의 원재료가 상승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통한 에너지원이 상당 부분 이제 활발하게 전환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에너지원이 공급이 부족이 되면서 지금 뭐 유리뿐만 아니라 뭐 비철 금속에 대한 이제 재련 관련된 부분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럽에 있는 비철 재련소 같은 경우는 가동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비철 관련된 금속들의 그 관련주들이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을 갖게 된 그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천연가스가 관련돼서 뭐 일단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하게 되거나 아니면 최근같이 이제 이렇게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대체재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석탄에 관련된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석탄은 탄소 배출 문제로 인해서 사용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줄어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너지난이 이제 심화되면서 지금 뭐 기존에 안 썼었던 이제 석탄 관련된 분야도 지금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석탄 가격은 다른 이제 에너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석탄을 활용한 석탄 발전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석탄 발전소를 뭐 지금 좀 그러니까 가동을 좀 중지시켰던 데가 많은데요. 지금 재가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전 같은 경우도 일단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할 만큼 각국에서 석탄에 대한 사용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탄 가격도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호주산 석탄 가격 같은 경우 작년 8월에 톤당 141달러였는데 최근 들어 이제 이 연료탄 같은 경우에 415달러까지 건 3배 가까운 이제 가격 상승폭을 보일 만큼 가격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석탄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호주나 동남아 지역의 광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국내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종합상사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GS 글로벌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히려 GS 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을 좀 짚어주신 게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가스가 정말 요동을 치면서 다른 에너지로도 지금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에너지라고 한다면 결국엔 물가랑도 또 연관이 돼서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 역시나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발 가스 대란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하반기에 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뭐 종목별들, 그러니까 하나 구분별로 약간씩 좀 다를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너지 가격이 뭐 공급이 뭐 준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수요가 준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으면서 변동성 키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뭐 급락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제 동절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에너지에 대한 관련 수요는 뭐 계속 조금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각국의 특히 이제 오펙 플러스가 오늘 뭐 원유를 산출량을 감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뭐 그런 단기적인 뭐 이슈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가만 뭐 있을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의 수요 자체도 뭐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공급이 아마 줄어들 가능성은 좀 더 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란 핵 합의나 이제 베네수엘라의 이제 수출 재개 관련돼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10월 말로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이후에는 전략 비축유 방출에 관련된 한 100만 배럴 정도의 이제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지역에 계속 천연가스 재고를 확대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가격 변동이 의외로 크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후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석탄 같은 경우는 각국의 에너지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동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관련된 수요는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탄 관련을 하고 있는 그런 종합상사 관련주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지금 강세를 이제 유지하는 와중에 뭐 원화 약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에너지원 수입 가격이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원 달러가 지금 1,37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공행진을 계속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수입 물가가 들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소비자 물가도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뭐 국내 이제 개인들의 소비 감소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현재 시장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참 겁이 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일단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까 앞서서도 좀 이 천연가스나 이런 가스 관련주들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스가 이렇게 요동을 치다 보니까 석탄의 이용량이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석탄 관련주들 위주로 좀 투자 전략을 짜보는 것, 이거는 어떨까요? 네, 그런가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좀 안정화됐는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들이 조금 이제 뭐 하향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천연가스의 이제 대체제인 이제 석탄의 사용량이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석탄 관련주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마 GS 글로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이제 무역을 하는 종합상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에너지난이 이제 심화되면서 각국이 석탄 발전소 가동을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에 GS 에너지와 같이 인도네시아 BSSR 석탄 광산의 지분을 취득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석탄 가격이 최근에 계속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관련된 이제 석탄 광산에서 나오는 배당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뭐 영업 실적 호조세는 좀 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도 뭐 지금 영업이익이 뭐 100%가 증가하는 그런 이제 강한 그런 흐름세였었는데요. 하반기에도 영업이익이 그거보다는 좀 줄어든다라고는 하지만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주가 수준이 한 3,400원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가스 관련주들 국내 증시에서 같이 오름세 보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를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자의 시각 조금 더 넓혀서 석탄 관련주로도 좀 투자의 시각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 분석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난주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랑 꼭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 하락 전환해서 조금씩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9월 FOMC를 앞두고서 8월 고용지표 자체는 잘 나왔는데 부합 수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에서 노드스트림 셧다운 연장, 이 가스관 닫는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키워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사실 지금 지난번 잭스론 미팅 이후에 지금 6거래일 동안 거의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1,2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만큼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힘을 내지 못하고 빠지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심이 약화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어쨌든 다른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긴축에 대한 우려,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상충하면서 결국엔 투심의 악화로 이어지면서 지난주에는 진짜 미국 증시가 상승을 제대로 된 상승 한 번 하지 못하고 계속 빠졌는데 오늘도 국내 증시는 그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장 초반 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상승폭 다 반납하고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코스피에 비해서 더 많이 빠져서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지금 국내 증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섹터들 중에서도 어떤 같은 섹터인데 가는 녀석들만 가는 그런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드실 만한 게 이겁니다. 내가 산 종목들은 안 가고 가는 녀석들만 가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 가는 녀석들이 더 갈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오히려 그게 빠져버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지수는 보면은 하단으로 지금 코스피 밴드가 2,300선까지는 열려있고 상단으로 2,550선 이 사이에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장중에 코스피가 2,400선 이탈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아래로 지금 더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깬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국내 증시 시장 상황은 너무 안 좋다. 그렇다 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를 지금 이제 바닥이다, 저점이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담아야 되냐.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오히려 시장보다 지금 강한 섹터들, 강한 녀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차 이런 쪽들, 원전, 방산, 태양광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시장보다 강한 섹터들을 찾고 그 안에서도 강한 종목들을 고르셔서 옥석 가리기를 통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좀 센 종목을 내가 잘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막 비중을 많이 들어가서 뭐 평소보다 이제 저점이니까 얘는 시장보다 세니까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진짜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올라온 종목은 현금화시키고 오히려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챙겨 두시는 게 제일 좋겠다. 왜냐면 지금 미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특히나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국에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경기 침체로 간다. 그럼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3, 4분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을 못 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원달러 환율이 또 너무 높아지고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신규 자금 유입 자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뭐 매크로파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중국 이슈, 뭐 미중 분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나라에게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가스관을 잠긴다, 뭐 원자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특정 테마주와 섹터들 위주로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자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좀 두 달 매수로 접근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이라도 수익이 난 게 있다면 바로 이 현금화 하시면서 좀 짧게 시장 대응해 보시는 편이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구원님, 저희가 오늘장 키워드들 좀 확인해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신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신 지금 현재 1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신 장중에 한때는 26% 가까이 오름세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유신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지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무래도 그 태풍 때문에 좀 이 관련주들, 테마주들이 지금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게 지금 태풍이 피해가 어느 정도 생길지 말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슈에 따라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태풍 이슈, 그 이슈에 따라서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이 정말 더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어느 정도 차익 실험 매물을 챙기고 좀 수익 전환을 해서 현금화 확보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요.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최소화해서 더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시다가 오히려 윗고기에 당할 수 있다. 이 점만 말씀드립니다. 네, 유신 지금 태풍과 관련된 이슈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미 좀 들어가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수익 실현을 좀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한번 또 가스관의 재가동을 연기를 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스 관련주들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가 미국 공장의 조기 확대를 검토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주는 물론 자동차 부품주 일부 종목들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흰남노의 한반도 영향권 이 우려 소식으로 인해서 이 재난 또 안전 관련주들, 태풍 및 장마 관련주들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주요 대표 이 신작 게임들의 출시 지연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재미를 못 봤던 게 게임주였었는데 지금 현재 PC와 콘솔 플랫폼 확장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재사용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시장에 주목받고 있고요. 애플 메타의 XR기기 하반기 양산 소식으로 역시나 기대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E, 성우하이텍, 우원개발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우하이텍, 코오롱 플라스틱, 뉴플렉스가 꼽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조기 확대 검토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특징주 성우하이텍 뽑아주셨는데요. 성우하이텍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이 종목은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7월 달에 좀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급등 나온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어쨌든 주가가 조정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연기관 차들이 완성차에서 전기차로 탈바꿈하는 과도기적인 시기인데 이때 지금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지금 요즘 시장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내연기관차의 부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부품을 납품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는 포트에 전기차 관련주는 하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SL이나 화신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신이랑 SL은 많이 올랐는데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주이고 저평가 실적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왜? SR이랑 화신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랐다. 그럼 저는 추가로 이제 후발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급등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라서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안정적인 종목을 미리 매수를 해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가지고 조금씩 끌고 간다고 한다면 조만간 저는 시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대비 지금 주가는 싸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런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로 엮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좀 끌고 가보셨으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성우하이텍 체크를 해봤습니다. 성우하이텍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의 상승 탄력도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성우하이텍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이 종목도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핫했던 게 2차 전지, 폐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 섹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열이랑 풍력이 지금 움직였던 이유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과 더불어서 그러면 태양열과 풍력에서 나온 에너지를 폐배터리에다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폐배터리에 집어넣는 사업,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엮여지면서 2차 전지 폐배터리 이렇게 같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랑 대명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신재생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EP,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서 전기차랑 수소차 관련 부품주로 거듭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친환경이고 지금 결국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강한 녀석들이 다 친환경 관련주들이에요. 결국에는 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쪽 관련해서 시세를 줄 것이고, 그리고 이쪽 사업이 지금 전기차 관련 사업, 수소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전압, 고전압 커넥터, 그리고 배터리팩 이런 플라스틱 소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조정받은 이후에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정 이후에 만약에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러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동안 갔고, 그럼 지금 전기차, 자동차 부품들이 가고 있고, 그럼 이 EP,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주들, 결국에는 이 EP 사업이 전기차와 수소차, 그럼 친환경 관련된 사업으로 거듭날 것이고 앞으로 사업성이 계속 커져갈 것이다.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은
2022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어닝 스파이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보시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결과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 차량들의 성장과 함께 궤를 같이 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고 의견 받았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키워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과 메타가 하반기 XR 기기 양산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특징주로 뉴플렉스 꼽아주셨는데요. 앞서 두 종목 모두 고 의견 나왔습니다. 뉴플렉스는 이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뉴프록스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스톱이고요. 좀 중장기로 보신다라면 저는 봅니다. 15,000원까지도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에 15억이었는데 올해 예상치가 200억이 넘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로 FPCB랑 그다음에 이 XR 관련 사업이 이제 실적으로 숫자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숫자로 찍혀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메타 관련 자회사에서 오큘러스라고 이 뉴플렉스가 직접 관련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FPCB 관련주이고 연성회로 비판. 그러면 XR 기기에도 연성회로 비판에 들어가고 그럼 그동안 평가를 안 좋게 받았던 뉴플렉스가 최근에 FPCB 그리고 스마트폰 폴더블 관련주 그리고 아이폰 14와 관련해서 엮이면서 지금 FPCB 관련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XR 기기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음봉 거의 없이 8번의 1 이상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물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지만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로 봤을 때는 일단 스톱인데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면 저는 다시 매수하셔도 좋다. 그래서 중장기로 끌고 가시길 인다면 저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봤을 때 스톱이고 중장기로 보시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더 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어쨌든 실적에 대비해서 시총이 너무 낮고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싸다라고 아직도 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좀 여유롭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분할매수로 접근하셔도 된다. 왜? 아니 많이 올랐지만 더 갈 녀석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도 된다 보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단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스톱이고 만약에 나는 현금이 여유가 있고 중장기로 좀 끌고 갈 거다 하시면 뭐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플렉스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좀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주시면서 스톱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19% 내린 2,40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각각 매수와 매도로 엇갈렸던 개인과 기관, 오늘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개인이 물량을 던지고 기관은 6거래일 만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외국인 오전 한때는 500억 가까이 물량 담기도 했지만 현재는 매도 전환해서 개인과 함께 같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짙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투톱 동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77% 내린 77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개인만 현재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634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하락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바이오주 오전장에 홍역을 좀 치렀죠. 유럽 종양학회가 이번 주 9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 학회에 참여 예정인 주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묵은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해당 회사들의 주가가 오전장에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HLB 한때 9%대 주가가 내림세 보였는데 현재도 4%대 내림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대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3%대 약세입니다. 네, 매일장 마감 이후에 만나게 되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수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장 마감 이후에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종목들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철강주 오늘 철강주들 강했고요. 그다음에 방산주 강했고요. 그리고 코리아 SE라든지 뭐 삼형 엠텍이라든지 뭐 이런 일부 이제 그 태풍 재난 관련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몇몇 애들 빼고는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하는 종목 수가 월등히 더 많죠. 일단 이 모든 것은 미국 시장이 일단 반등이 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반등을 줬는데 그렇죠? 유럽 시장 반등을 줬는데 독일, 프랑스 대부분 다 반등을 줬는데. 이렇게만 나왔다면 얘기는 달라졌겠지만 미국 시장이 저렇게 양봉으로 올라가지 않고 음봉으로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만약에 오늘 먼저 올라갔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걸 보고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미국 시장이 올라갈 거를 예상해서 올라가는 건데 미국 시장이 지금 내리 계속 반등은 찔끔 나오고 하락만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도 또 떨어지고 올라가도 또 떨어지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에는 조금 반등을 그래도 이틀 줬습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맨날 빠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미국 시장이 노동절로 휴장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이틀 뒤인 화요일 날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유럽 시장이 열릴 텐데 유럽 시장은 오늘 일단은 선물 지수가 다들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빠질 겁니다. 근데 빠질 때에서 유럽 시장이 올라갔던 것들 그대로 뭐 이렇게 반납하면은 미국 시장 따라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떨어지는 폭이 올라갔던 폭보다 더 많이 빠져버리면서 이게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빠질 겁니다. 유럽 시장 오늘 폭락 나오면 그럼 미국 시장이 폭락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당연히 폭락 나오겠죠. 미국 시장이 폭락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혼자 급등 나온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지금 유럽 시장이 오늘 그래서 얼마나 빠질 거냐. 한 0.5% 빠지면 되게 강한 겁니다. 1% 빠지면 그냥 적당한 거고요. 2% 빠지면은 그게 정상인 거고. 그래서 올라갔던 폭을 그대로 일단은 반납을 할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양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3.3% 올라갔는데 오늘 3% 떨어진다. 올라갔던 걸 그대로 감아버리죠. 이러면 또 모양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빠질 때는 올라간 것보다 조금 빠지는 게 좋은데 뭐 오늘 유럽 시장 조금 열어봐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유럽 시장이 폭락이 나온다. 뭐 3%, 4% 대부분 다 폭락이 나온다. 그럼 미국 시장이 아마 유럽 시장을 대변해서 또 얘네들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로 폭락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일은 벌어진 건 아니라서 아직 그래도 미국 시장이 양봉 나오기를 희망을 좀 걸면서 좀 기다리는 모양이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먼저 폭락하고 미국 시장도 따라서 폭락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폭락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은 여기를 깨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저점이 깨져버리면 1,500을 깨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2,300이 깨지면 그러면은 뭐 다 같이 그냥 다 폭락하는 그러면은 뭐 단기간에 엄청 급락을 하겠죠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를 하면서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플러스 놔주고 미국만 올라가주면 상관이 없는데 어제 유럽처럼 움직여주면 상관이 없는데 유럽 시장도 오늘 빠질 때 적당히 빠지고 초장에서는 미국 때문에 조금 빠지더라도 유럽이 막판에서는 들어줘서 만약에 위로 플러스로 마감만 해준다라 그러면은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면서 아직은 뭐 눌림 목선은 있습니다. 아직은. 어쨌든 전날 유럽 시장의 모양은 상당히 양호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독일 시장도 그렇고 유럽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식의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습만 미국 시장이 나와주면 되는데 미국 시장이 이게 안 나와요. 계속 떨어지려고 하기만 하고 어쨌든 오늘 유럽 시장이 열리고 미국 시장은 휴장이고 유럽 시장이 저 강세를 좀 유지를 해줘야지만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별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유럽 시장이 3% 이상 급락이 나온다, 뭐 4% 이상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 미국 시장도 급락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나오죠.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급락이 나오고 미국 시장이 그 다음에 따라서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유럽 시장이 그러니까 폭락을 하는지 적당히 빠지는지를 보면서 만약에 유럽 시장이 오늘 3% 4% 이상 폭락이 나오면 내일 그래도 지금 장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섹터들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방산주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 수익이 난 것들은 빨리 챙기셔야 되고 손실이 작은 것들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유럽 시장이 만약에 3% 이상 4% 이상 폭락을 오늘 하게 되면 만약에 유럽 시장이 뭐 3% 이내 뭐 2% 1% 그러면 아직까지는 손절할 필요는 없어는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미국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미국 시장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은 일단 현대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첫 번째는 현대차. 자,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유는 지금 그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공장에다가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 말고 전기차 공장을 조기에 좀 완공을 한 다음에 2025년에 또 추가 증설을 해가지고 전기차 공장을 조기에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검토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갑자기 움직였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발효로 한국산 미국 수출 전기차가 이제 만약 이 보조금 혜택이 받으려면 이제 대당 1,000만 원씩인데 이게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그 제외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지아 전기차 공장 생산 라인을 지금 최대한 빠르게 늘려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이 소식이 나와가지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하고 현대차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오늘 철강주라든지 오늘 조선주라든지 아직은 저렇게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게 좀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 무너졌다면 오늘 아마 유럽 시장 뭐 5% 4% 급락하는 거는 아마 얘네들이 보여줬을 거고 내일 미국 시장도 폭락하는 게 오늘 현대차가 무너졌다면 근데 그래도 오늘 업종의 대표주인 현대차가 강하게 버텨줬으니까 아직까지 시장 폭락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추석 전에 시장이 원래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추석 전에는 원래 이러니까 그래서 추석 전이라서 그런가 보다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현대차를 보면 아직까지 폭락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대차도 양호하다 말씀드린 거고 자 다음은 자연과 환경인데요. 지금 힘남노 그렇죠? 힘남노라는 이제 굉장히 큰 태풍이 지금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관련된 이제 종목이 지금 급등하는 것들이 있어요. 코리아 SE라든지 코리아 SE 여기 이제 복구 관련주인데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복구에 사용되는 연구 앵커, 타이 케이블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옹벽이라든지 교량 이런 시공사업도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고 그 외에서도 뭐 우원개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사무개발이라든지 이게 다 이제 복구 관련주들인데 오늘 다 급등을 했는데 자연과 환경도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움직이다가 갭상승을 준 다음에 밀려 내려갔는데 다시 또 이제 반등을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양호는 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풍산인데요. 세 번째 풍산은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아침에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철강주하고 방산주가 같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아직도 뭐 강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안전해 보여요. 안전해 보이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이제 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조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점수는 75.2, 매수 포인트 75.2. 자, 방산주는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85.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